사실상 LAFC 구단 입단을 확정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오후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구단과의 정식 계약은 이르면 내일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대로 관세 영향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추방유의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 지원이 8월 31일부터 중단됩니다. 르완다가 미국이 추방하는 이민자 최대 250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임대주택의 실내 온도를 화씨 82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건물주에게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사실상 LAFC 구단 입단을 확정하고 어제 한국 인천공항을 떠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항에서 아쉽게도 팬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축구 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편으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손흥민 선수는 간단한 입국 절차를 마친 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으나 에이전시 측의 요청으로 화물터미널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던 팬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볼 거거든요. 따라가겠습니다. 미국에서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나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LAFC 입단을 환영하며 새로운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리그 가나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극복을 해주셨고 물론 이제 MLS 와서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LAFC로 이적한다는 소리를 듣고 마침 LA발 비행기를 탔다는 소리를 듣고 회사를 급하게 빼고 지금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14년 창단한 미국 프로축구 LAFC 구단과 2,600만 달러의 이적료를 받고 입단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내년 월드컵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구단과의 공식 계약 발표는 내일 오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대로 관세 영향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6월 무역 적자가 60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16%나 감소한 것으로 2023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수출이 소폭 줄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95억 달러로 2004년 2월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관세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두 나라는 지난 5월 제네바 회담 이후 100%가 넘던 관세율을 크게 낮췄지만 중국은 여전히 50%가 넘는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관세로 무역 적자 폭은 줄었지만 미국 내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조업 업황이 5달째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업황도 50.1로 집계돼 간신히 기준선을 지켰습니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확장, 그 아래면 위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서비스업 업황마저 나빠지면 경기 악화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As a result, those prices could rise, and we could see that impacting the economy and the profitability and mostly the margins of some of the companies, which thus far have been able to absorb any impact that they've had, which have been minimal. 전날 급등했던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이날도 상승 출발했지만 서비스업 업황지수 발표 후 내림세로 돌아섰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는 7일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그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쯤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반도체와 의약품을 그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라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지난 6개월간 5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주 예산 1,700억 달러를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1달러당 약 33,600달러의 수익을 거둔 셈이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투입한 예산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본타 검찰총장의 계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진보 성향주들과 함께 제기한 37건의 소송과 다른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지지하기 위해 제출한 47건의 탄원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동결 시도를 저지한 소송에서만 1,680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교육, 보건, 전기차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금 수십억 달러를 법원 판결로 지켜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향후 대응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고 뉴섬 주지사는 자금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 지원이 8월 31일부터 중단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의 수혜 기준 중 합법 거주의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자격 조건에서 다카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라 불리는데 캘리포니아도 기준 변경으로 인해 이미 다카 수혜자 중 2,300명에 대한 등록이 취소된 상태로 혜택을 상실한 다카 수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편지가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9일 다카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공식적으로 종용한 바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현재 한인 중 다카 수혜자는 4,560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관세 전쟁, 연방정부 통폐합 등의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견제 세력인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와 함께 지난달 10일에서 14일 성인 1,43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 중 민주당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 지지자들은 공화당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탐욕스럽다, 부패했다 등 부정적 단어로 공화당을 표현한 공화당 지지자는 19%에 그쳤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12%만이 공화당에 대해 부패했다라고 묘사했고 탐욕스럽다, 악의적이다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으나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패배해 낙선했습니다.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고연수 씨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성공회와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 씨는 맨하탄 이민세관 단속국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으며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을 예정이며 법원은 석방 기간 고 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씨는 성공회 뉴욕 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비자의 동반 가족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김 신부가 소속 교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비자가 철회됐으며 이 때문에 동반 비자도 종료됐다고 판단해 고 씨를 불법 체류자로 분류했습니다. 고 씨는 소명을 위해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김 신부 앞에서 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습니다. 최근 ICE는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영장도 없이 붙잡아 단속 실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고 씨가 이민당국에 의해 붙잡힌 게 미국 성공회가 이민자 정책을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의 뉴욕 교구와 시민단체들은 고 씨를 억류한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 하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고 씨 석방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 한국 방문 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당국에 붙잡힌 뒤 억류된 한국 국적 영주권 보유자 김태응 씨는 여전히 텍사스주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르완다가 미국이 추방하는 이민자 최대 250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 요란데 마콜로 르완다 정부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수용이 승인된 이들은 르완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의료 주거 지원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르완다의 한 당국자는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나 형사 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만 수용할 것이며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제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한 계약은 지난달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양국은 상호 합의로 250명을 초과해 협정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방된 이들은 르완다에 머물 필요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르완다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는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며 불법 체류자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피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피시비뱅크. LA 카운티 정부가 임대주택의 실내 온도를 화씨 82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건물주에게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노약자와 저소득층을 고려한 세입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씨 90도에서 100도에 육박하는 남가주의 여름 날씨. 건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라면 실내 온도 역시 85도에서 95도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땀이 잘 안 나는 노인이나 체온 변화에 민감한 영유아들에게는 심각한 건강 이상이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카운티 관할 지역 내 모든 임대주택의 실내 온도가 82도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4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세입자가 에어컨이나 암막 커튼 등 냉방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실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건물주가 이 같은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위반 시에는 피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30일 안에 시행 적용되지만 단속 처벌은 2027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이때까지 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 유닛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주의 경우 추가로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Small property landlords only must maintain a maximum indoor temperature of not more than 82 degrees in at least one habitable room by January 1st, 2027, and then all habitable rooms by January 1st,
2032. So it gives them a longer on-ramp. 이날 회의에서 일부 건물주와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세입자 편의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정부는 이번 조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과 임산부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 또는 에너지 비용 절약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Regarding looking at additional resources for tenants and landlords so that they can help reduce costs in making the transition so that more cooling mechanisms are in place for people to live in a safer and healthier environment. 정책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단독주택형 임대주택은 40만 채이며 이 중 30% 정도인 12만 채에 냉방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으로 확대하면 단독주택의 12%가 냉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메가더팍 입구 인근인 윌셔 블러바드와 웨스트레이크 애비뉴에서 총격 관련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30대 남성을 발견했고 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범행 후 도보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 시내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산타아나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35분쯤 산타아나 메인 스트리트와 워너 애비뉴 인근에서 BMW 차량이 과속으로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MW 차량이 고속주행하던 중 통제력을 잃고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해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충돌로 BMW 운전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BMW 차량이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으면서 5명이 입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자 5명은 안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와 부상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파일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오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8명의 전직 고위급 법집행 당국자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원 감독위는 또 법무부에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앱스타인의 성접대 대상자 명단 등을 트럼프 행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의회가 진상규명에 나서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다만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집권 공화당이라는 점에서 거물급 민주당 인사인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은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의 관계에 쏠리는 세간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2019년 수감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 교통부가 기업이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드론을 활용한 배달 등 각종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부는 오늘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밖에서도 운용하는 데 필요한 허가 절차 등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하려면 정부에 건별로 예외를 신청해 허가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 규정은 개별 허가 대신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제조업, 농업, 에너지 생산, 영화 제작, 제품 운송 등의 분야에서 드론 기술 사용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드론 운영자는 드론이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지역, 비행 횟수 등을 연방항공청 FAA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드론은 400피트 이하 상공에서 사용해야 하며 화물을 포함한 드론의 총 중량은 1,320파운드로 제한됩니다. 블룸버그는 규정안이 알파벳과 월마트 등 자율비행 무인기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약을 배달하는 드론부터 작물을 점검하는 무인기까지 근본적인 방식을 새 규정에 따라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동부 한인회와 LA 동부 노인회 등이 공동으로 시니어 사기 방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1일 오전 10시 다이아몬드바 LA 동부 한인회관에서 열린 시니어 사기 방지 세미나에는 한인 어르신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시간여간 진행된 세미나에는 LA 카운티 노인국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코인 사기, 주택 수리 사기, 정부나 은행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과 예방 수칙 등이 소개됐습니다. LA 동부 한인회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어제 10주 만에 가장 강력했던 랠리 모드가 결국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버렸는데요. 뜻밖의 오늘은 다우존스의 약세가 가장 미미했고 내스닥은 어제 상승폭의 3분의 1을 반납했습니다. ISM 서비스 PMI 지수가 예상보다 그리고 전월 대비 둔화됐고 CNBC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발언들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반도체와 제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발언과 금융사에 대한 압박 가능성 등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럼에도 중반에 셀러프 모드로 꺾였던 장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기보다 후반에 진정됐습니다. 오전에 장이 하락세로 전환됐을 때 저가 매수를 겨냥했던 매수세가 꾸준히 몰려왔습니다. 지지부진한 오늘 장의 상태가 어제 폭등했던 것에 대한 하루짜리 반짝 숨고르기로 끝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AMD와 내일 오전 디즈니를 포함해 여전히 1200개 넘는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는 만큼 장의 변동성 역시 극대화될 수 있다는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늘 손흥민 선수가 LA에 도착했습니다. 한인 사회는 환호했고 도시는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LA에 불어올 새로운 활기가 기대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